1965년 충청북도 제천의 작은 미용실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영심이라는 이름의 그 아이는 아버지가 9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홀어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혼자서 영심미용실이라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딸을 키웠습니다. 미용실 한 구석에는 늘 영심이의 책상이 있었어요. 손님들이 파마를 하는 동안 영심이는 그 옆에서 숙제를 했죠. 암모니아와 파마약 냄새가 밴 그 공간이 영심이의 공부방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거칠어진 손을 볼 때마다 영심이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빨리 어른이 되어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영심이가 12살 되던 해봄, 집안에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니 담석증이었는데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수술비였어요. 그때가 1977년인데 수술비가 30만 원이나 했습니다. 모녀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 같은 돈이었죠. 어머니는 수술을 포기하려고 하셨습니다. 아프면서도 미용실 문을 여시고 진통제로 버티시려고 했어요. 영심이가 볼 때마다 어머니는 배를 움켜쥐고 식은땀을 흘리셨죠. 그런 어머니를 보며 영심이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용실에 한 분이 오셨어요. 서울에서 친정 어머니 뵈러 내려왔다는 중년 부인이었습니다. 옷차림부터 말씨까지 품격이 느껴지는 분이었죠. 그분이 파마를 하시는 동안 영심이는 평소처럼 옆에서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 부인이 신기한 듯 영심이를 쳐다봤어요. 시골 아이가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신기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영어로 간단한 질문을 하셨는데 영심이가 또박또박 대답하자 깜짝 놀라셨어요. 부인은 어머니께 물어봤습니다. 이 아이 공부를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어머니는 자랑스러우시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공부는 잘하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제대로 뒷바라지를 못 해준다고 요즘은 당신 수술비 때문에 더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부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잠깐 밖으로 나가시더니 전화 통화를 하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어머니께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부인의 남편이 대구에서 큰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수술을 자기 남편 병원에서 받게 해주시겠다고 수술비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꼭 공부시켜서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라고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영심이도 함께 울었어요. 어머니는 그분께 무릎을 꿇고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분은 어머니를 일으키시며 말씀하셨어요. 이런 게 인연이라고, 좋은 일을 하면 복이 돌아온다고요. 그 일주일 후 어머니는 대구로 올라가셔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그 부인은 수술비뿐만 아니라 회복 기간 동안의 생활비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영심이는 그때 마음속으로 맹세했어요. 자신도 꼭 간호사가 되어서 어머니같이 고생하는 분들을 도와드리겠다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들께 보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가 회복되신 후 영심이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라디오 영어 방송을 들었습니다. 미용실 청소를 도운 후 학교에 갔죠. 방학 때는 어머니 일을 거들면서도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와 밤늦게까지 읽었어요. 그 부인은 가끔 제천에 내려오실 때마다 미용실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심이의 공부 상황을 물어보시고 필요한 참고서나 문제집을 사주셨어요. 영심이를 마치 친딸처럼 아껴주셨죠. 시간이 흘러 1984년 20살이 된 영심이는 드디어 대구의 한 대학 간호학과에 합격했습니다. 그 부인이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어머니와 함께 기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대학 4년 동안의 등록금과 생활비까지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영심이는 그분께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훌륭한 간호사가 되어
꼭 보답하겠다고 약속드렸어요. 대학 4년 동안 영심이는 장학금을 받으며 최우등으로 공부했습니다. 방학 때는 고향에 내려가서 어머니 일을 도왔어요. 손님 머리 감기부터 파마, 롤 감기까지 미용실 일은 다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대학생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 하셨죠. 1988년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영심이는 그분 남편 병원에 취직했어요. 드디어 꿈을 이룬 거였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영심이는 어머니께 대구로 오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평생을 이 동네에서 살았는데 어디 가서 새로 뿌리를 내릴 나이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대신 영심이는 한 달에 2번씩 고향에 내려가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온천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사드리며 그동안의 고마움을 갚으려 했어요. 1991년 가을 26살의 영심이는 병원 동기들과의 모임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같은 병원 의료기사였는데 성실하고 차분해 보였어요. 1년 반의 교제 끝에 두 사람은 1993년 봄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영심이가 계속 일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집에서 가정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영심이는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께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일하고 싶었지만 결국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가정에 충실한 아내가 되겠다고 약속하며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신혼집은 대구 수성구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결혼 초기 6개월 동안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다정했고 영심이는 집안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폭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의사가 되기 위해 의대 편입을 준비하겠다고 하더군요. 영심이는 놀라면서도 남편을 응원하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두 사람의 집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심이는 그때는 전혀 몰랐죠.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큰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남편의 의대 편입 준비가 시작되면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남편은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11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한다고 했죠. 영심이는 남편을 위해 정성껏 도시락을 싸줬어요. 밤늦게 들어와도 따뜻한 저녁을 준비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날 때가 있었거든요. 물어보면 도서관이나 스터디룸에서 다른 사람들과 섞여 있다 보니 그럴 수도 있다고 했어요. 영심이는 의심하기 싫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죠. 더 이상한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이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심이가 아무리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해도 시시콜콜 흠을 잡았어요. 화장실 청소가 부족하다. 음식간이 맞지 않는다. 빨래가 제대로 안 됐다. 매일 뭔가를 지적했습니다. 영심이는 처음엔 공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집안일을 했죠. 하지만 남편의 불만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1994년 겨울, 영심이가 밤근무를 서고 아침에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신발장에 이상한 게 보였어요. 여자 구두가 하나 있었습니다. 영심이 것이 아니었어요. 검은색 하이힐이었는데 사이즈도 영심이보다 작았죠.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누가 집에 왔었나? 하지만 남편에게 직접 묻기는 무서웠어요. 괜히 의심한다고 싸움이 날까 봐서 말이에요. 그래서 모른 척 했습니다. 며칠 후 그 신발은 사라져 있었어요. 그 후로 영심이는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남편이 정말 도서관에서만 공부하는 건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한 번은 몰래 도서관에 가서 확인해 보려고도 했어요.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만뒀죠. 남편을 믿어야 한다고, 의심하는 건 좋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향 어머니 문제였어요.
1995년 설날이 다가왔을 때 영심이는 남편에게 말했죠. 어머니가 혼자 명절을 보내시니까 함께 가자고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차가웠어요. 시골은 불편하다, 공부할 시간도 없다, 차 타는 것도 피곤하다, 온갖 핑계를 대며 가기 싫어했습니다. 결국 영심이는 혼자 고향에 가야 했어요. 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송편도 빚어 놓으시고 나물도 무쳐 놓으시고 정말 많은 음식을 준비해 놓으셨죠. 하지만 사위가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조용히 물어보셨어요. 사위가 요즘 어떠냐고, 공부하느라 힘들지 않냐고 말이에요. 영심이는 괜찮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불안해졌죠. 고향에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정성껏 만들어주신 음식들을 한가득 싸왔어요. 나물, 전, 떡국용떡, 정말 많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남편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며 기대에 부풀어 집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시골 음식은 입에 안 맞는다며 거의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냄새가 진하다고 불평까지 했어요. 영심이는 너무 서운했지만 참았습니다. 사람마다 입맛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냉장고를 정리하다가 어머니가 주신 음식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대로 있었어요. 상할 대로 상해서 버려야 할 상태였죠. 남편은 한 젓가락도 먹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날 밤 영심이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정성껏 만들어주신 음식인데 조금이라도 드셔보시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자기는 시골 음식이 맞지 않는다고 왜 자꾸 강요하냐고 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죠. 어머니가 자꾸 음식을 보내주시니까 부담스럽다고, 앞으로는 그냥 인사만 하고 오라고 말이에요. 영심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을 그렇게 무시하다니요. 하지만 또 참았어요. 남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예민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댁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르시면 남편은 언제나 달려갔어요. 시댁 제사나 기일 때는 절대 빠지지 않았죠. 그리고 영심이 보고도 꼭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영심이는 시댁 어른들을 정성껏 모셨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갈비찜을 끓여 가져다 드리고 명절 때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했죠. 시아버지 생신 때는 정성스럽게 선물을 골라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영심이가 친정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 남편은 시큰둥했어요. 하지만 시댁 이야기는 항상 관심을 보였죠.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하면 걱정하면서 병원에 모시고 가자고 했습니다. 반면에 영심이가 친정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하면 그냥 약국에서 약이나 사드리라고 했어요. 이런 차이가 점점 마음에 상처를 줬습니다. 1995년 여름, 남편의 첫 번째 의대 편입 시험 결과가 나왔어요. 떨어졌습니다. 영심이는 위로하며 다음 기회를 노려보자고 격려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표정에서는 영심이를 원망하는 빛이 역력했죠. 그날 밤 남편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집안일 때문에 공부에 집중을 못했다고 영심이가 자꾸 친정일로 신경 쓰게 만들어서 방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영심이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언제 방해를 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건지 말이에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친정에 덜 가고 시댁 일에 더 신경 쓰라고 했어요. 그래야 자기가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다정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혹시 영심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영심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뭔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죠. 더 이상한 건 남편의 행동 패턴이었어요. 전화를 받을 때면 다른 방으로 가서 문을 닫고 통화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물어보면 그냥 공부 관련 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편한 옷만 입고 다녔는데 요즘은 나갈 때마다 정장을 입고 향수까지 뿌리고 나갔어요. 도서관에 공부하러 가는데 왜 그렇게까지 차려입고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때만 해도 영심이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앞으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곧 모든 진실을 알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97년 여름, 무더운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영심이는 평소처럼 고향에 내려가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늘 그랬듯이 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미역국과 김치볶음, 그리고 계란말이까지.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예쁜 스테인리스 도시락통에 정성스럽게 담아주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러우셨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영심이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도시락통이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흔들어 보니 뭔가 딱딱한 것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도시락통을 식탁에 올려놓는데 그만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뚜껑이 열리면서 음식과 함께 작은 카세트 테이프가 굴러나왔어요. 영심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런 걸 넣어주신 걸까요? 테이프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어요. 영심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테이프를 재생해 봤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남편의 목소리였거든요.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심이는 손이 떨렸지만 끝까지 들어봤어요. 남편은 영심이의 어머니를 시골 촌늙은이라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주신 음식을 개밥이라고 부르며 냄새도 맡기 싫다고 했어요. 심지어 어머니가 집에 오시는 것도 동네 망신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어요. 남편은 말했습니다. 장모가 빨리 죽으면 시골집도 팔아서 돈이 될 텐데 왜 이렇게 오래 사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리고 아내는 바보 같아서 속이기 쉽다며 웃고 있었습니다. 영심이는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더 끔찍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요즘 병원에 새로 온 김 선생이라는 여의사와 만나고 있다고 자랑했어요. 예쁘고 똑똑해서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혼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의사 면허만 따면 바로 이혼하겠다고 재산 분할은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아내 몰래 돈을 빼돌리는 방법까지 의논하고 있었어요. 테이프가 끝날 때까지 영심이는 한자리에서 꼼짝도 못했습니다. 4년 동안 믿고 살았던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다니요. 눈앞이 캄캄했어요. 하지만 영심이에게는 더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걸 알게 되신 걸까요? 왜 이렇게 위험한 방법을 쓰신 걸까? 영심이는 즉시 고향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심이는 직감했죠. 어머니가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것을요. 영심이는 다음 날 새벽 첫 차를 타고 고향으로 달려갔습니다. 미용실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영심이의 얼굴만 보고도 모든 걸 아신 듯 했어요. 조용히 미용실 문을 닫으시고 영심이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우리시며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하셨어요. 지난 1년 동안 겪으신 일들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씩 말해 주시더래요. 영심이 남편이 친구들 앞에서 장모를 무시한다고, 시골 음식을 버린다고 자랑한다는 얘기를요.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으셨대요. 하지만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서 동네 할머니들께 부탁드렸다고 하셨습니다. 미용실 단골 할머니 중에 아들이 전화 교환원으로 일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 할머니가 아들에게 부탁해서 남편의 전화 통화를 몰래 녹음하게 됐다고 해요.
몇 달 동안 기다린 끝에 결정적인 증거를 잡은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어요. 밤마다 고민하셨다고 해요. 딸에게 말해야 하나 말지 말아야 하나. 혹시 영심이가 상처받을까 봐서 몇 번이나 편지를 쓰다가 찢어버리셨다고 합니다. 서랍을 열어보시니 정말로 찢어진 편지 조각들이 가득했어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영심이는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딸이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저런 놈에게 속아서 평생을 낭비할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증거를 준비한 거라고요. 도시락통에 테이프를 숨겨보낸 것도 영심이가 직접 듣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만약 영심이가 테이프를 듣지 않았다면 그냥 그대로 두려고 하셨대요. 영심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을 되돌아봤어요. 남편의 모든 행동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차가운 태도, 친정 무시, 어머니 음식 거부,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현관에 있던 여자 구두도, 낯선 향수 냄새도, 전화할 때 문 닫기도, 정장 차려입고 나가는 것도 모든 의혹이 현실이었던 겁니다. 영심이는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어요. 어머니는 영심이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계속 그런 사람과 살 수는 없지 않냐고요. 영심이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이제 정말로 끝내겠다고,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결심을 보시고 안심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동네 할머니들도 모두 영심이를 걱정하고 있다고, 다들 응원하고 있다고요. 그날 저녁 동네 할머니들이 하나둘씩 미용실로 찾아오셨어요. 모두들 영심이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영심이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심이 같은 착한 아이가 저런 나쁜 놈에게 당할 수는 없다고, 동네에서 다들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영심이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걱정해 주신다는 것을요. 그 마음들이 모여서 진실을 밝혀낸 거였습니다. 그날 밤 영심이는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이제 남편과 마지막 대결을 해야 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히고 깔끔하게 정리해야 했어요. 영심이의 마음속에는 이미 확고한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영심이는 대구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남편이 평소처럼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영심이는 식탁 위에 카세트 테이프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불렀어요. 남편이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테이프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영심이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 테이프가 뭔지 아냐고, 한번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당황하며 그게 뭐냐고, 어디서 났냐고 물었어요. 테이프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어요. 장모를 촌늙은이라고 비웃는 소리, 아내를 바보라고 하는 말,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자랑, 모든 게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부인하려 했어요. 그건 자기 목소리가 아니라고, 누군가 조작한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테이프에서는 남편만이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었어요. 결국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감시를 당한 기분이 나쁘다며 장모가 너무했다고 소리쳤습니다. 자기 사생활을 몰래 녹음하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어요. 영심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생활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자신과 어머니를 모독하는 말들이 담겨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여자와 만나는 것도 사생활이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더욱 발끈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숨겨왔던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의사가 될 사람인데 간호사 출신인 아내와는 격이 안 맞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골 장모는 더더욱 창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소개하기도 민망하다며 어서 헤어지는 게 서로에게 좋다고 했어요.
영심이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거든요. 영심이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짐을 싸라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잠깐 당황했지만 곧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어차피 자기도 그러려고 했다고, 이혼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재산 분할은 원하지 않는다며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놀랍게도 영심이의 어머니가 나타났거든요. 어머니는 묵직한 표정으로 집안을 둘러보셨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랐어요. 장모가 갑자기 왜 왔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사위와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다고, 그동안 참고 있었던 것들을 정리하러 왔다고 하셨죠. 어머니는 남편 앞에 앉으시며 차근차근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지난 4년 동안 사위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딸이 정성껏 만든 음식을 버리고 뒤에서 자신을 무시하고 다른 여자와 만나면서도 딸을 속인 모든 일들을요. 남편은 변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손을 들어 말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변명은 필요 없다고, 이미 모든 증거가 있다고 하셨죠. 어머니는 가방에서 또 다른 테이프들을 꺼내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테이프들에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통화하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필요하면 법정에서도 쓸 수 있다고 하셨어요. 남편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준비해 왔다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시골의 무학한 할머니라고 무시했던 사람이 이렇게 치밀하게 대응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참아왔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하셨어요.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딸이 불행해질 뿐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어머니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이 의대에 떨어진 진짜 이유를 안다고 하신 거예요. 실력 부족이 아니라 품성에 문제가 있어서라고. 병원에서도 이미 남편의 평판이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의 친구들과 동료들을 통해 많은 정보를 수집하셨던 거예요. 남편이 다른 여자들과 만나는 것도, 돈을 함부로 쓰는 것도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걸 알고 있을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요.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새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깔끔하게 정리하든지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딸을 더 이상 괴롭히지는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항복했습니다. 어머니의 기세에 완전히 눌렸거든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자신이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영심이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평생 자신을 지켜주신 어머니가 마지막까지도 자신을 위해 용기를 내어주신 거였어요. 그날 밤 남편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떠나면서도 한마디 사과는 없었어요. 하지만 영심이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지워버렸거든요. 어머니는 영심이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진짜 자유로워졌다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하셨죠. 영심이는 어머니께 고마움을 표했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평생 속아서 살았을 거라고, 어머니의 용기 덕분에 진실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모녀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앞으로의 계획도 세우고 새로운 꿈도 이야기했습니다. 영심이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가장 힘든 결정이 가장 옳은 길이라고. 영심이가 용기 있는 선택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좋은 일들만 생길 거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영심이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영심이의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어제 나간 남편이었어요.
시부모님은 매우 심각한 표정이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집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영심이를 보자마자 화를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을 내쫓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따지셨어요.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전화로 말하기를 장모가 이상한 테이프를 만들어서 모함했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와서 확인하러 왔다고 하셨죠. 영심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모함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직접 들어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들었던 카세트 테이프를 다시 재생했어요.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시부모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특히 시아버지는 아들이 장모를 무시하고 아내를 바보 취급하며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는 이야기까지 하는 걸 들으시고는 크게 화를 내셨어요. 시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어떻게 장모님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냐고 하셨어요. 그리고 며느리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운 것에 대해서는 더욱 분노하셨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의 행동이 너무나 실망스럽다고, 이런 아들로 키운 자신이 부끄럽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심이에게 깊이 사과하셨어요. 남편은 부모님 앞에서도 끝까지 변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게다가 영심이의 어머니가 준비해 온 추가 테이프들까지 있었거든요. 시아버지는 아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혼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그리고 영심이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것에 대한 보상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시아버지는 자신의 부동산 중 하나를 영심이에게 주겠다고 하셨어요. 아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사과의 표시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도 동의하셨어요. 영심이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런 건 필요 없다고, 깔끔하게 헤어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고집을 피우셨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죄송스럽다고 하셨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일을 크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끝내자고 했어요. 2주 후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됐습니다. 영심이는 34살에 다시 홀몸이 되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오랫동안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거든요. 영심이는 대구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 병원에서 쌓은 경험을 살려서 동네의 작은 간병인 서비스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시골에서 과연 일이 잘 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영심이의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너무나 반가워해 주셨거든요. 미용실에 오시는 할머니들이 입소문을 내주셨어요. 영심이가 대학까지 나온 간호사라고, 정말 친절하고 실력도 좋다고 소문을 퍼뜨려 주셨습니다. 곧 일거리가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혼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건강관리부터 시작해서 병원 동행 서비스, 약 복용 관리까지 영심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많았어요. 영심이의 어머니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미용실을 통해 동네 소식을 다 아시니까 누가 어디가 아픈지,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 금세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1년이 지나자 영심이의 사업은 제법 안정궤도에 올랐어요. 수입도 대구에서 간호사로 일할 때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어요. 영심이는 정말로 필요한 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도시의 큰 병원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이 있었어요. 환자들이 진심으로 고마워해 주시고 가족같이 대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머니도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시며 안심하셨어요. 그리고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용기 내서 테이프를 준비한 게 잘한 일이었다고, 영심이가 지금처럼 행복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2002년 봄 영심이에게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보건소에서 일하는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영심이보다 2살 많은 총각이었는데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로 만나게 됐어요.
영심이가 돌보던 환자 할머니가 갑자기 상태가 나빠져서 보건소로 모시고 갔는데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났거든요. 그 선생님은 영심이의 일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환자를 진심으로 돌보는 마음, 그리고 전문적인 실력까지 갖춘 모습이 너무 멋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의사 선생님은 영심이의 어머니도 진심으로 공경했습니다. 미용실에 자주 들러서 안부도 묻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과일이나 선물도 자주 가져왔어요. 어머니는 그 의사 선생님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전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정말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2년의 교제 끝에 두 사람은 2004년 가을에 결혼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조용하고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동네 분들이 모두 축하해 주셔서 더욱 뜻깊었습니다. 새 남편은 영심이의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어요. 매일 아침 인사드리고 편찮으시면 직접 진료도 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사위를 두어서 정말 행복하다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영심이의 사업도 계속 번창했습니다. 남편의 도움으로 더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2006년에는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아들이었어요. 어머니는 손자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제 진짜로 모든 게 완성됐다고,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카세트 테이프가 영심이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만약 그 진실을 몰랐다면 영심이는 지금도 거짓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을지 모르죠. 어머니의 용기 있는 선택이 딸의 진짜 행복을 찾아준 거였어요. 때로는 가장 아픈 진실이 가장 큰 선물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영심이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말씀하셨어요. 인생에는 때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다고, 그때 용기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이란 때로는 아픈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도 하셨어요. 영심이는 지금도 그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보여주신 사랑과 용기를 잊지 않으며 자신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영심이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어머니의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었어요.